안녕하십니까. 손에 잡히는 경제의 유원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의 증권 마켓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의 불황의 경제 불황의 이유로서도 하고, 또한 지난번 연준이가 인터레스트 레이트를 올리지 않는 것이 혹시나 우리 내국의 경제가 둔화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염려 때문이라고 또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투자에는 언제나 리스크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크가 어떤 종류의 리스크가 있는지, 이런 리스크를 어떻게 피해가야 하는지, 이런 불황이라든지 증권 마켓이 내려갔을 때 투자자 여러분들은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투자가 퍼펙트한 투자, 다시 말해서 전혀 내려가지도 않고 이자가 상승으로 7%, 10%씩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종류의 리스크가 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리스크는 비즈니스 리스크. 비즈니스 리스크란 것은 그 말대로 그 비즈니스 회사가 제대로 잘 사업이 되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요즘처럼 오일 가격이 내려가면 그 오일 회사라든지, 아니면은 또 음식 산업, 맥도날드 같은 그런 회사가 건강에 유의하느라고 햄버거라든지 치즈버거라든지 이런 것을 먹지 않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잘 안 돼서 또 주가가 내려가는,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리스크, 위험 부담이 비즈니스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두 번째로는 파이낸셜 리스크라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리스크. 이거는 그 회사들이 돈을 빌려서 페이를 해야 되는데 이자라든지 원금을 갚을 수 없는 재정 능력이 없을 때 생기는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재정이 부실한 회사에 투자를 했을 때 생기는 리스크가 우리가 파이낸스 리스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리스크를 말씀드리는 것은 마켓 리스크. 마켓 리스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느끼는 리스크입니다. 이 마켓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경제가 불황이어서, 아니면은 재난이 왔다든지 해서 모든 경제 상황이 전부 다 안 좋아서 어떤 산업이든 어떤 종류의 투자 품목이든 간에 전부 다 내려왔을 때에 생기는 리스크가 마켓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마켓 리스크에는 스탁 프라이스가 굉장히 많이 내려가고 있죠.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캐시가 있어서 이런 위기를 오퍼튜니티, 기회로 삼아서 그 전에 사고 싶었던 스탁들이 참 비싸서 못 사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이렇게 값이 하락할 때 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리스크는 무엇이냐 하면은 인터레스트 리스크라고 하겠습니다. 인터레스트 리스크. 이거는 시중의 이자가 올라가면 내가 기왕에 갖고 있는 투자 품목의 이자가 쌌을 때, 내가 갖고 있는 투자 품목이 이자가 싸기 때문에 시장에다 내다 팔 때는 새로운 상품이 5%의 이자를 주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3%의 이자를 받는다고 하면 내가 갖고 있는 투자 품목은 밸류,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레스트 리스크, 이자에 대한 리스크를 갖는 것은 이제 보통 채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즈니스 리스크라든지 파이낸셜 리스크라든지 마켓 리스크는 주로 스탁이라든지 뮤추얼 펀드에, 스탁 펀드에 투자하신 분들이 맡게 되는 리스크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리스크는 purchase power 리스크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구매력이 떨어지는 위험 부담이죠. 다시 얘기해서 인플레이션을 올라가지는
만큼의 투자 이윤이 없을 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파워가 리스크를 받는 그 상품은 무엇이냐 하면은 CD라든지 세이빙스 어카운트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속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CD 레이트이 3%를 받는데 인플레이션이 3%라고 하면 실질적인 이유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바잉 파워, 다시 얘기해서 구매력에 그 쫓아가지를 못해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쫓아가지 못하는 그런 그 투자 상품에는 롱텀으로 두시기에는 이제 안 좋은 상품입니다. 그래서 주로 purchasing power risk, inflationary risk, 구매력이 떨어지는 그런 리스크는 CD라든지 savings account든지 이제 이러한 것들이 그 투자 품목에 속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리스크는 exchange rate risk. 이거는 달러와 다른 나라의 그 화폐에 따라서 그 화폐 가치의 환율의 차이가 남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국의 그 위안화로 투자를 했을 때 지금은 중국의 위안화가 절하가 됐기 때문에 달러로 바꾸게 되면은 익스체인지를 하게 되면 이쪽이 강세가 돼서 중국의 위안화로 투자를 하신 분들은 달러로 바꿀 때 손해를 보시는 이럴 때 생기는 리스크가 이제 익스체인지 레이트 리스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품목에는 이렇게 비즈니스 리스크, 파이낸셜 리스크, 마켓 리스크, 인터레스트 리스크, 퍼체이징 파워 리스크, 익스체인지 레이트 리스크라고 그래서 6가지를 들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리스크를 피하고 지금처럼 증권 마켓이 굉장히 많이 내려가 있을 때 여러분들의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책을 마련하셔야겠는가 하고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주가는 언제든지 오르지 않으면 내려갑니다. 어떤 이유에서라도 오르고 내리락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방송이나 신문 뉴스를 보시면서 거기에 이모셔널리 어태치가 돼서 쓸데없이 논리적이지 않게 본인이 갖고 계신 스탁을 파신다거나 이렇게 하는 우를 범하시지를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요하게 그 갖고 계셔야 하는 것은 우선은 그렇게 감정적인 이입을 투여하셔서 매일매일 그 밤잠을 못 자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또 그러면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는 절대적으로 투자의 목적에 따라서 투자를 하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쓰셔야 할 돈은 아무리 인플레이션을 쫓아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CD라든지 세이빙스 어카운트라든지 체킹 어카운트에다 투자를 하셔서 본인이 마켓 상승에 상관없이 본인 스스로가 언제든지 돈을 꺼냈을 수 있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한 달에 5,000불을 쓰신다면 고정 지출이 3,000불이다 하면 제가 비상금으로 3,000불 타임스 6개월 아니면 1년 해서 18,000불이라든지 아니면 36,000불의 그 비상금 자금을 갖고 계시면 지금 이렇게 스탁이 내려갔을 때 여러분들이 자금이 좀 넉넉하시면 그때 우리가 또 이렇게 오퍼튜니티를 타서 기회를 포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거는요. 그 asset reallocation, 다시 얘기해서 투자 자산을 재분배를 매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 하면 2013년과 우리가 2014년에는 토탈 합쳐서 거의 40%가 스탁들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산을 재분배를 하시게 되면 그 스탁 프라이스가 올라가고 채권이라든지 인터내셔널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그런 데 투자를 하신 것은 아마 내려갔을 거예요. 그래서 스탁이 돈을 벌었을 때 우리가 프로핏을 챙겨서 싸게 된 인터내셔널이라든지 채권에 투자를 하셨으면 이미 우리가 프로핏을 챙겼기 때문에 지금 마켓이 내려가도 크게 손해를 보시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바로 그것이 투자의 원칙인 높을 때 팔고 낮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투자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스탁 같은 것은 롱텀으로 갖고 계셔야 그 스탁이 프라이스가 올라갔을 때 이윤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다시 팔고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갖고 계신 투자를 항상 매년마다
재분배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시고요. 또 하나는 그럼으로 인해서 높을 때 팔고 쌀 때 사는 것이고요. 그래서 또한 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분산 투자를 꼭 하셔야 된다는 것이 제가 늘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투자가 어떤 리스크를 동반하고 있는가, 그리고 매년마다 자산을 재분배하시고 그다음에 분산 투자를 하시면서 또 본인들이 그 여유 자금을 6개월에서 1년치를 늘 갖고 계시고, 또 스탁 투자에 들어가 있는 돈들은 여러분들이 적어도 for long term, 그러니까 장기간 투자를 목적으로 해서 모든 투자는 이렇게 목적에 따라서 투자를 분산하고 재분배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투자는 틀림없이 성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증권 시장이 내려갔다고 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본인들이 이미 짜놓은 그 포트폴리오대로 또 계획대로 갖고 계시면서 매년마다 리밸런싱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투자가 성공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